누군가 당신을 깔보는 순간 당신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걸 그 인간은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동공이 미세하게 떨리고 목소리가 살짝 높아지고 손이 무의식적으로 옷자락을 만지작거리죠. 그걸 포착한 순간 상대는 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걸렸다. 이 사람 만만하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밟아볼까? 무시당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잖아요. 당장 따지고 싶고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해명하고 싶고 억울해서 잠이 안 오기도 하죠. 새벽 3시에 눈이 번쩍 떠져서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하다가 아침을 맞이한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해버리는 거예요. 화를 내거나 울먹이거나 장황하게 해명을 늘어놓거나 그 순간 게임은 끝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흔들렸다는 걸 만천하에 증명해버린 셈이거든요.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 피렌체에 니콜로 마키아벨리라는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쓴 군주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권력의 바이블로 불립니다. 그가 남긴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선의만으로 세상을 살아가려는 자는 반드시 파멸한다. 조금 섬뜩하죠. 하지만 냉혹하게도 이 말은 지금도 정확합니다. 착하기만 해서는 안 되고 게임의 룰을 이해하고 그 룰을 역이용할 줄 알아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은 상대가 당신을 무시하거나 심리적으로 조종하려 들 때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심리 전술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수천 년 인류 역사 속에서 검증된 심리전의 정수이고 현대 심리학 연구로도 효과가 입증된 방법들이에요.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은 대체 뭘 원하는 걸까요? 돈을 뺏으려는 것도 아니고 물리적으로 해치려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당신을 깔보는 걸까요? 정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반응이에요. 그들은 당신이 움찔하는 걸 보고 싶고 당황해서 더듬거리며 해명하는 걸 듣고 싶고 분노해서 이성을 잃는 걸 즐기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가 당신보다 우위에 있다는 확신을 얻거든요. 쉽게 말해서 당신의 감정적 반응이 그들에게는 심리적 연료인 셈이죠. 당신이 흔들릴수록 그들은 더 강해진 기분을 느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술은 좀 역설적입니다. 아무것도 주지 마세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감정적 진공 상태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이모셔널 베큐움이라고 하죠. 상대가 당신을 자극했을 때 화를 내지도 말고 억지 웃음을 짓지도 말고 심지어 당황한 기색도 보이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눈을 마주치고 표정 하나 바꾸지 않은 채 고요하게 서 있는 겁니다. 마치 상대의 말이 공기처럼 아무런 질량도 없이 당신을 통과해버린 것처럼요. 이게 왜 효과적이냐면요. 조종하려는 사람들은 당신의 반응을 예측하고 그 다음 수를 준비하거든요. 만약 상대가 화를 내면 나는 이렇게 대응하고 해명하려고 들면 저렇게 몰아붙이고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시나리오가 다 짜여 있어요. 근데 아무 반응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시나리오가 완전히 틀어져 버립니다. 체스판 위에서 상대 기물을 잡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기물이 투명해져서 손이 허공을 휘젓게 된 격이죠. 실제로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 UCLA의 심리학 연구팀이 갈등 상황에서 반응 속도와 협상력의 상관관계를 조사했는데요. 실험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은 상대의 도발에 즉각적으로 감정 반응을 보이게 했고 다른 그룹은 최소 5초 이상 침묵을 유지한 뒤 대응하게 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어요. 즉각 반응 그룹은 협상에서 평균 37%나 불리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반면 지연 반응 그룹은 상대방이 먼저 양보하는 비율이 2배 이상 높았고요. 침묵이 단순히 참는 게 아니라 전략적 무기가 된다는 증거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게요. 거울 방어술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미러 디펜스라고 불러요. 상대의 행동을 그대로 거울처럼 비춰주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누가 빈정대는 말투로 말하면 당신도 똑같이 빈정대란 뜻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유치한 싸움이에요. 거울 방어술은 훨씬 더 세련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상대가 질문으로 당신을 몰아붙이면 그 질문의 화살을 그대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누가 대놓고 깔보듯이 말했다고 쳐요. 그것밖에 못해요? 이런 식으로요.
보통은 여기서 억울해서 막 해명하잖아요. 아니, 제가 이러저러한 상황이었고, 사실은 이런 이유가 있었고, 이러는 순간 당신은 피고인석에 앉은 겁니다. 거울 방어술은 다릅니다. 이렇게 답하세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본인은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이 순간 마법이 일어납니다. 공격하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 논리를 설명해야 하는 입장이 돼요. 검찰이 순식간에 피고인석으로 끌려온 격이죠.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설명을 요구받으면 인지 부조화라는 걸 경험합니다. 쉽게 말해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당황하고 말이 꼬이기 시작해요. 거울 방어술은 그 심리적 취약점을 정확히 찌르는 전술입니다. 상대방은 갑자기 자기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정당화해야 하고 대부분의 경우 제대로 된 이유 같은 건 없거든요. 그냥 만만해 보여서 한 말이니까요.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건 시간이라는 무기입니다. 조종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유독 급하게 몰아붙이는 특징이 있어요. 지금 당장 대답해? 빨리 결정해. 왜 바로 안 해? 이런 식으로 압박하죠. 왜 그럴까요? 당신이 천천히 생각할 시간을 가지면 그들의 수작이 들통나기 때문입니다. 급하게 결정하면 감정에 휩쓸리고, 감정에 휩쓸리면 실수하고, 실수하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대응을 늦추는 전략이 엄청나게 효과적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전략적 지연이라고 부릅니다. 상대가 급하게 몰아붙일수록 당신은 더 천천히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심리적 공간을 확보하는 거죠. 구체적인 상황을 상상해 볼게요. 누군가 압박성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이거 지금 바로 해줄 수 있어? 내일까지 꼭 필요해. 메시지 끝에 물음표가 붙어 있지만 사실상 명령에 가깝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절하기 미안해서 또는 미움받을까봐 어쩔 수 없이 바로 답장합니다. 하지만 냉정한 전략가는 다르게 움직여요. 몇 시간,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 정도 기다렸다가 답합니다. 이 지연 시간 동안 상대방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왜 답이 없지? 혹시 화났나? 자기가 보낸 메시지를 다시 읽어보고 어쩌면 내가 너무 무례했나 싶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먼저 사과 메시지를 보내오기도 합니다. 아까 메시지 급하게 보내서 미안해? 이런 식으로요. 당신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상대방이 알아서 스스로 무너지는 겁니다. 침묵의 힘이 바로 이런 거예요.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타이밍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상대의 리듬에 맞춰 움직이는 자는 영원히 피지배자로 남는다고요. 당신이 즉시 응답하면 당신은 상대의 시간표에 종속된 겁니다. 상대가 원할 때 반응하고 상대가 요구할 때 움직이는 존재가 되는 거죠. 하지만 당신이 응답 시점을 스스로 통제하면 권력의 균형이 달라져요. 언제 대답할지, 심지어 대답을 할지 말지조차 당신이 결정하는 거니까요. 세 번째 전술은 조금 고급 기술입니다. 보상 역전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리워드 리버설이라고 하죠. 조종하려는 사람들은 주로 두 가지 미끼를 씁니다. 칭찬 아니면 죄책감이에요. 역시 너밖에 없어. 넌 정말 대단해. 라고 추켜 세우거나 아니면 정반대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는 그것도 안 해줘? 라고 죄책감을 자극하죠. 둘 다 당신의 심리적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에 꼼짝없이 당합니다.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아져서 뭔가 해주고 싶어지고 죄책감이 들면 미안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주게 되거든요.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이라 어찌 보면 당연해요. 근데 여기서 판을 확 뒤집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상의 방향을 역전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요. 누군가 과도하게 칭찬할 때 고맙다고 호들갑 떨지 마세요. 그냥 담담하게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다른 얘기로 넘어가세요. 아, 그래요. 정도만 하고 화제를 바꿔버리는 거죠. 이 순간 칭찬을 던진 사람은 당황합니다. 분명히 기뻐할 줄 알았는데 반응이 미지근하니까 자기 전략이 안 먹혔다는 걸 깨닫게 되죠. 미끼를 던졌는데 물고기가 거들떠보지도 않은 격이에요. 죄책감 유발에는 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번엔 안 되겠네요. 라고 짧게 말하고 끝내세요. 절대 설명하지 마세요. 왜냐면 변명하는 순간 당신이 죄책감을 느꼈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거든요. 죄책감을 느꼈으니까 변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상대에게 당신이 흔들렸다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당신이 인정과 관심을 주는 원천이 되고 그걸 선택적으로 거둬들일 수 있게 되면
권력 구조가 완전히 역전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희소성 원리라고 불러요. 사람들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에는 가치를 느끼지 않고 자기가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훨씬 높은 가치를 부여하거든요. 당신의 관심과 인정이 언제든 걷어질 수 있는 희소한 자원이 되는 순간 상대방은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네 번째는 모호함의 갑옷입니다. 조종하려는 사람들은 당신을 파악하려고 끊임없이 캐물어요. 속내가 뭐야? 진짜 생각이 뭔데? 다음엔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질문들이죠. 겉으로는 대화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당신이라는 사람의 지도를 그리려고 하는 거죠. 어떤 버튼을 누르면 화가 나는지, 어떤 약점이 있는지, 어떤 걸 두려워하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착하니까 솔직하게 다 말해버립니다. 숨길 게 뭐 있어? 하고 속내를 털어놓죠. 근데 그 순간 당신은 투명 인간이 돼버려요. 상대가 당신의 모든 걸 파악하면 예측이 가능해지고 예측이 가능하면 조종이 가능해지거든요. 체스에서 상대방 다음 수를 다 알면 이기는 건 시간 문제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모호하게 남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대답을 하되 정보를 주지 않는 겁니다. 아직 생각 중이에요. 상황 보고 결정할게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이런 대답들이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불안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뭘 원하는 거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 거지? 다음에 뭘 할지 전혀 모르겠네. 이렇게 궁금해지기 시작하면 권력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당신 쪽으로 기울어요. 역사 속에서 모호함을 가장 잘 활용한 인물 중 하나가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일본 전국시대에 3명의 영웅이 있었어요.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중에서 이에야스는 가장 능글맞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절대로 자기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동맹을 맺은 상대에게도 진짜 생각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적들은 그를 어떻게 공략해야 할지 몰라서 쩔쩔맸고 결국 3 영웅 중 가장 오래 살아남아서 천하를 통일한 게 바로 이에야스였습니다. 5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는 떠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조종자의 힘은 당신이 그 관계에 얼마나 집착하느냐에 정비례해요. 이 관계를 잃으면 안 돼. 이 사람한테 미움받으면 큰일 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심리적 볼모가 됩니다. 상대는 그걸 본능적으로 감지해요. 이 사람은 나를 떠나지 못해. 라는 확신이 생기면 그때부터 함부로 대하기 시작하죠. 근데 진심으로 언제든 떠날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지면 게임의 성격 자체가 달라져요. 이건 협박이 아닙니다. 시위도 아니에요. 이 관계 끊어버릴 거야 하고 소리치는 게 아니라 그냥 조용하게 내면에 품고 있는 가능성이에요. 내가 여기 있는 건 내가 선택한 거야. 상황이 달라지면 나는 언제든 다른 길을 갈 수 있어. 이 마음가짐이 당신의 눈빛과 말투와 태도에 자연스럽게 묻어나면 상대방은 본능적으로 눈치챕니다. 아, 이 사람은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구나. 이걸 심리학에서는 비집착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디태치먼트라고 하죠. 관계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관계에 목을 매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역설적으로 이 상태가 되면 오히려 관계가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당신을 만만하게 볼 수 없게 되거든요.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사람을 잡아두려면 잘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마지막으로 고수들만 쓰는 전술이 있습니다. 모르는 척하기예요. 그게 뭔 소리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이게 진짜 무섭습니다. 상대가 교묘하게 당신을 깎아내리는 말을 했어요. 미묘하게 비꼬거나 은근슬쩍 업적을 가로채거나 빈정대는 농담을 던지거나 당신은 그걸 분명히 알아들었어요. 모욕감도 느꼈고요. 근데 여기서 모르는 척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하고 무심하게 넘어가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요. 상대는 혼란에 빠집니다. 얘가 진짜 못 알아들은 건가? 아니면 알면서 무시하는 건가? 다시 한번 찔러볼까? 아니다, 괜히 더 이상해지겠다. 이런 식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져요. 그리고 당신은 조용히 모든 걸 기록합니다. 누가 언제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는지, 누구와 손을 잡고 있는지.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들이 가장 방심했을 때 모든 걸 드러내는 거죠. 진짜 승리는 감정적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처음부터 당신을 통제한 적이 없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들이 당신을 가지고 놀았다고 생각한 그 모든 순간, 사실은 당신이 그들을 관찰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 이야기한 전술들은 모두 하나의 진실로 귀결됩니다. 권력은 쫓는 자에게 가지 않아요. 선택하는 자에게 갑니다. 당신이 더 이상 인정을 구걸하지 않고 해명을 늘어놓지 않고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순간 세상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무시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조심스러워지고 만만하게 보던 사람들이 경계하기 시작해요. 뭔가 달라졌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죠. 당신은 이제 읽을 수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종하려는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존재는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심리게임을 걸어도 먹히지 않고 아무리 감정적으로 흔들려고 해도 꿈쩍도 않고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여유까지 가진 사람. 그런 사람 앞에서는 어떤 조종 기술도 무력해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당신은 이미 그 길에 들어선 겁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달라지기 시작해요. 다음에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려 들 때 오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한번 실험해 보세요. 반응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조용히 지켜보는 겁니다.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지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